자, 통증 간호는요, 첫 번째 정의를 먼저 볼 거고요. 통증의 과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통증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고요. 통증 어떻게 분류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통증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한 간호 문제로 만들고 손상된 부분의 치유를 촉진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치성 통증으로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통증의 정의인데요. 이 통증을 정의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실제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간호 문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통증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증을 정의를 하는 거고요. 뭐 여러 단체, 그다음에 협회, 개인이 정의한 이런 것들을 한번 본무로 해서 통증이 뭐다 하는 걸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쾌한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불쾌한 느낌은 외상이라든지 질병하고 관련되어져서 생기는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증의 기전은요, 잠재적인 위험, 이거 다칠 수 있겠다, 죽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를 감지해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의사나 간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체의 방어 기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 세계 통증 연구학회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통증은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나쁜 불쾌한 느낌의 경험이긴 하지만 신체 전체를 나타내거나 마음 전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통증은 실제적으로 통증이 있는 거,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조직 손상이 생길 것 같은 걱정, 불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반응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청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은 통증을 느끼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걱정이 돼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걱정이 돼서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뭐 조직 손상이나 이런 거 없는데도 통증을 호소한다라고 하면 꾀병이라고 하지 않고 통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 손상이 있다면 당연히 통증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세계 통증 연구학회에서 본 거고요. 요 내용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을 어떻게 개념을 잡을 것인지 요거를 조금 도와주는 그런 말들이다라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메카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아픈 것 같은데, 꾀병인데,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는 아프다고 호소하면 그 아프다고 하는 걸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게 간호사의 의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통증을 다섯 번째의 활력징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제일 기초 검사가 바이탈 사인이잖아요. 바이탈 사인의 다섯 번째 활력징후를 통증으로 잡는 거죠. 자, 혈압, 맥박, 호흡, 체온, 그 다음에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통증이 있느냐, 이렇게까지가 활력징후 5개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증 완화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미국 병원 신임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시한 내용인데요. 자, 환자라고 하는 거는 나 통증을 줄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을 예방하거나 줄여주거나 하는 이런 간호는 굉장히 중요한 간호 문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 통증 완화 표준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당연히 통증 완화라고 하는 거는 간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통증에 대한 초기 평가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이 초기 평가를 할 때 당신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바로 아프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통증 평가는 제일 처음에 하는 초기 평가, 중간중간에 하는 정규 평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환자가 통증이 있다 없다, 통증의 질이 어떻다, 강도가 어떻다, 뭐 이런 걸 건강관리자가 질문을 해야 되고요. 환자가 얘기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통증 완화의 1차적인 지침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환자가 얘기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증 완화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환자나 의료팀은 서로 협조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통증 완화를 위한 간호를 하는데 환자가 싫다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환자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간호를 제공을 했는데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환자가 있다. 다시 간호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게 간호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요. 환자에 대한 간호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잘 됐으면 계속하고 잘 안 됐으면 다시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계획 세워서 수행하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간호사의 일이죠.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한테 하는 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계획되어져 있는 일들을 그냥 수행만 하는 거예요. 이걸 액팅이라고 하죠. 근데 간호사는요, 이런 간호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의사의 오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오더가 정확한 오더가 나올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의사가 내리는 오더가 적합한지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실수가 있다면 다시 피드백을 줘서 의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거의 인턴 레지던트급의 의학적인 수준이 사실은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학교에서 다 못 배워요. 병원 가서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졸업하고 임상에 가시면 다시 1학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몇 년 차가 돼야지 의사만큼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행인 거는 모든 과목의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지 않아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특수 파트의 내과, 외과, 심장, 소화기계 요 파트만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죠.